분 좀 해보셨나요 어저께? 어? 내일 경훈이 오는 날이야? 어? 경훈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영진이 너 출결 체크 이렇게 할래? 정말 간식 먹고 싶었잖아. 제 생각이 이상하다니까. 다영이가 안 왔어? 스포츠 때도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 근데 제가 갑자기 종업원한테 갖다 주거든요. 맞아 나도 봤어. 야 종업원 여자였어 남자였어 여자. 선생님 못생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 주변에 커피숍이 있었거든. 그 커피숍에서 서빙하는 여학생이 되게 이뻤대. 난 한 번도 못 가서 못 봤는데 되게 이뻤대. 그래갖고 나중에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 여학생이 이제 선생님보다 2학번이 위야. 2살이 많은 아줌마인데 그 여학생한테 대시한 사람이 선생님 말고로 우리 과에만 한 7, 8명 됐던 것 같아.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몇 사람만 빼고 그냥 다 대시했더라고. 그리고 다 알아. 나중에 보니까. 그 커피숍 이름 아직도 기억난다. 미네르바라는 커피숍인데. 정신이 모이고서 뭐? 그거 저거에 4번 아니 쫙 날렸어. 계속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요번에 시험범위 포물선 운동 아니라니까? 맞았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 중심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어요. 자, 이번에는 2가지만 더 하고, 자, 선운동량 보존으로, 자, 입자계 운동에 대한 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질문 있어요? 그래, 질문부터 해결해 주고 갈게요. 영진이 집중하느라고 책도 안 꺼내네. 걔요? 안 해줬나요? 운동방정식 문제인데,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 답지 만들어야 되는데 답지 왜 안 만들고 있지? 자, 전체 길이가 L이고요. 질량이 M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L이라고 해요. 이 정적을 깨치는 소리. 근데 여학생이 이렇게 딱 벗어놓으면 되지 왜 벗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받쳐? 보통 남자애들이 하는 건데. 예쁜 여학생이 근데 솔직히 다행이가 이쁘긴 이쁘잖아. 다영이 정도 되면 연태 30년 동안 그래도 5대 여학생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은데. 1등이 너네 선배 중에 8기에 혜연이라고 있어. 민혜연. 걔가 현재 1등. 이쁘지? 걔 중학교 때부터 되게 이뻤어. 엄마가 똑같이 생겼어. 요즘 진짜 걔 친언니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쁜데 이 친구보다 좀 떨어져. 여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막 쫓아다녔잖아. 근데 주진모가 데리고 갔지. 그 다음에 2대가 15기에 지수라는 선배가 있어. 이지수. 걔는 이제 확실하게 걔가 2등이야. 3등부터는 이제 혼재가 돼 있어. 뭐 누가 이쁘대는 둥.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남학생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자 기숙사에 주거하고 있는 남학생들이라서.
자 그러면 지금 30개에선 다행이가 1등 아니야? 1등이지. 아니 그냥 1등이 없어요. 1등이 없어요. 다 똑같아. 아 그럼 1등 세현이 뭐냐? 세훈이. 그럼 1등으로 해줘. 그러니까. 야 친구 좋은 게 뭐냐? 1등으로 해줘. 친구 아니에요. 아 여자친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얘가 처음에 놓여 있는 상태가 y 제로였는데 임의로 얘가 늘어진 길이가 얼마가 됐대? y라고 하자. 처음에 놓여 있던 게 y 제로였어. 근데 시간이 임의 시간일 때 y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무게가 전체 운동을 결정해 주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자 해당되는 무게가 람다 곱하기 자 이 길이는 y라는 길이가 질량이 되고 g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이 운동 방정식은 람다 곱하기 yg라는 값이 ma잖아, 그치? 맞나요? 자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을 한 번 더 바꿔보기로 할게요. 자, 이 식을 한 번 더 바꾸면 m 곱하기 dt분의 dy 곱하기 dy분의 dv라고 쓸 수 있어. 연쇄 규칙 쓴 거야. dt분의 dy라는 건 뭐에 해당하지? v에 해당하지. y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y dy라는 녀석은 자 얘는 m 곱하기 v 곱하기 dv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는데 얘는 y 제로에서 y까지 람다 곱하기 g y dy라는 녀석은 자 얘는 인테그럴 속도는 0에서 v까지 mv dv가 되었다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y 제곱인데 y 제로에서 다 내려올 때니까 얼마가 되니? l까지 가야 되겠구나. 끝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그지? l이 되고 l이 됐을 때 속력 구하는 문제니까 자 얘는 자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 돼 버렸죠. 자 그렇다면 2분의 1 지워지고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n분의 1이 되는 데는 람다 l분의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l 제곱 마이너스 y0 제곱이 된 거지.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v라고 하는 값은 루트 g 곱하기 자 쟤는 l분의 l 제곱이니까 l 마이너스 l분의 y 제로의 제곱이라는 값이 뭐가 됐어? 속력 v가 되었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안 알고 있어요? 알아야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갖고 속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놓여 있었잖아. 그치? 얘를 기준점으로 하자. 그럼 여기 잘라진 녀석 y0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되겠지. 얘는 자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람다 곱하기 길이 y0가 질량이야. 그지?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g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2분의 y0의 값을 갖겠지. 얘가 면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모든 질량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지? 람다 L이라는 질량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 길이는 얼마? 2분의 L이 되는 위치지. 2분의 L이 되는 위치야. 그렇다면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L이라는 질량값이 2분의 L인 곳에 있단 말이야. 부호 마이너스 써줘야 되겠네.
그리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Y0 제곱이라는 값은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이것도 마이너스, 자 2분의 L 제곱이라는 값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람다 곱하기 L 곱하기 뭐가 됩니까? 속력의 제곱이 돼 버렸죠. 지워지고 람다 다 지워져서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자 얘는 L 분의, 자 L 넘어가 버리면 얘 없어지고 G L만 남겠지. 마이너스 L 분의 G Y0의 제곱이 돼 버려서 V라고 한 녀석은 루트 G 곱하기 L 마이너스 L 분의 Y0 제곱이라는 이런 같은 결과를 주게 되더라. 이해됐어요? 보통은 이 방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졌죠. 쟤는 운동방정식 연습하라고 저렇게 줬어요. 이해돼요? 책 저자들 참 대단하지. 막 문제 어디서 주워다가 연습 문제로 다 껴넣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더 대단한 게, 이게 벤슨 책인데 혼자 한 거야. 혼자. 할리데이는 스텝이 되게 많아. 할리데이는 스텝이 조교라고 불린 사람들이 박사급 조교가 진짜 막 몇십 명 붙어갖고 만드는 책이야. 근데 이거는 혼자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자기가 집필해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갖다가 만든 거야. 단 답지는 다른 분이 만들었어. 이분이 내놓은 답지 보고 답지는 다른 분이 만들었어. 근데 만들었는데 되게 성의 없이 만들었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풀이를 해줘야지 하는 풀이야. 보통 학생들이 딱 보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풀이들이 많아. 됐어요 이제? 질문 해결이 됐나요? 네. 잘했어요. 이거 선생님 수업 중에 해준다 그러고 까먹었던 거야. 대신에 진과학 애들은 해줬는데 진과학 애들은 이 숙제를 안 줬어. 걔네들 숙제를 안 준 이유는 걔네는 학교 보충 프린트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학교 보충 프린트를 지금 준 거야. 근데 요걸 준 이유가 있어. 부럽다고? 요걸 준 이유는 니네 학교 선생님이 학생 때쯤에 이 벤슨 책이 한때 유명했었거든. 왜 유명했냐면 물리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은 공부한 책이야. 왜? 그때쯤에는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게 좀 남아 있을 때거든. 근데 이 책이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한국 물리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실에서 공식 교재였었어. 그래서 관심 있는 애들, 올림피아드 관심 있는 애들은 이게 필독서였거든. 그래갖고 혹시나 해갖고 주는데 원본 파일을 올려드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숙제를 내가 답을 안 주더라도 미리 보고 싶은 사람은 답지가 거기 포함시켜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한 가지 더 있다. 이 벤슨 책은 스캔이 챕터별로 돼 있다. 아시겠어요? 단원별로 스캔을 해놓은 거야. 영문이야, 근데. 영문으로 돼 있는데 스캔이 된 거니까 한번 문제가 풀로 있어. 그러니까 답지도 풀로 있거든. 성의는 되게 떨어지지만.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중국인 교수 그분은 그 사람 풀이는 원래 오리지널로 진짜 막 잘 풀어놨는데 안타깝다. 찾아보니까 은퇴하셨나봐. 홈페이지가 사라졌더라고. 대학 교수 중에 그 정도 성의 갖는 분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일반 물리학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답지를 그렇게 막 아름답게 꾸며놓은 분 없으세요. 자기가 워드로 다 타이핑해갖고 다 올려놓은 거야. 스캔해갖고. 대단하지 않니?
되게 친절하셔요. 옛날에 선생님이 답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와 답지하고 원본 문제하고 같이 보내주시더라. 그래갖고 대단한 분이다. 우리나라 출판사도 쪼잔해 갖고 안 주고 그걸 저술한 사람들도 번역한 사람들도 쪼잔해 갖고 안 주거든. 안 주는데 그냥 성큼 주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추가로 왔구나 이메일이. 혹시 풀이가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자기 홈페이지 찾아보면은 풀이가 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되게 착하지 않니? 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교수하기 싫어. 연구원 좋지. 근데 교수도 미국서 하세요. 풍채가 아주 좋잖아. 뭐라고? 우리 최근에 물리의 핫 이슈 소식 들으셨어요? 관심들이 없니? 초전도체인데 상온상합 초전도체라고 해갖고 구리압금을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물리학자들의 극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이게 성공하면 진짜 뭐 대박이고 좋은 일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걸 지금 규명하고 있지? 이 사람들 연구 그룹에서 만든 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재현 실험 중이에요. 물리학자는 원래 그래. 뭔가 새로운 거는 아니면 걔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해. 그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인정해. 그래서 물리학은 되게 재미난 게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규칙들이 나오면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무지 많이 하는 거야. 왜? 대부분의 물리학자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 공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능을 잘해. 이런 게 새로 나왔어. 그럼 신기술이다 라고 하는데 물리학자는 이런 게 새로 나왔어. 아닐걸. 거꾸로 들어가서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는데 지금 입증 실험의 30%가 성공했답니다. 아마 이달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발표가 나오고 진짜 그게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올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대요. 만약에 되면 노벨상. 원래 초전도 이론이 다 끝났어. 끝나갖고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는데 올해 특히나 물리학계 이슈가 별로 없어. 물리학계 이슈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초전도체 현자 그게 성공한다면 노벨상을 받는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우리나라 1호 노벨상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또 맞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 제발 안 되길 기원해야 돼. 근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알아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 실험에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자, 이게 원판이 있대요.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판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쪼개는 게 좋지? 질량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질량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쪼개는 게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질량소는 DM은 얼마가 됩니까? 시그마 곱하기 얼 D얼 D세타로 쓰는 게 좋겠죠. 동인이 왜 이렇게 쓴지 기억하고 있어? 못해? 도윤아 왜 이렇게 쓰지?
복습 안 했어 어저께? 다 외웠겠지? 영진이는? 다행히 이해해? 샥샥. 아 너희들 좀 공부 좀 해라 진짜. 이거 쌓아놓으면은 심각해진다. 어저께 진구하게 2학년 애가 어우씨 사인 합곡 공식을 못 부르는 거야.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동균이 물어볼까?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도윤아 사인 A 더하기 사인 B. 사인 A 더하기 B가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뭐라고? 사인 A 더하기 B가 사인 A 더하기 사인 B. 사인 A 더하기 사인 B. 사인 A 더하기 B 말고. 영진아 외웠지? 영진 축도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모르잖아. 몰라? 알았었는데 어려운 거. 그럼 모를 거야. 몰라요. 알잖아 너. 몰라요. 에? 2분의 1 사인 100? 아니 이거 2분의 2 표 니네 수학 선생 누구냐? 진쌤. 응? 애들 머릿속에 이 정도밖에 안 남겨놓을 거야? 권유리가 니네 응? 수학 선생님이야? 이거 안 되겠구만. 머릿속에 남겨놓게 알려줘야지. 이거 보통은 증명할 때 이렇게 한다. 이 중학교 때 하는 거지. 보통은 A 더하기 B를 알파, A 빼기 B를 베타라고 놓고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지. 세연. 장군에서 수학을 안 배우고 있는 세연이지. 세연 대답해봐. 넌 어디 다니니? 넌 어디 다녀? 안 되겠네. 다행히 요즘 수학 안 듣지? 너 어디 가서 듣니? 저요? 혼자 해? 혼자 가능해? 아기다 수학은 선생님도 혼자 했다. 나중에 진짜 수학 같은 수학은 혼자 공부했어. 야, 여러분들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걔를 욕했더니 욕할 게 아니네. 다 이러네. 수학 선생 집합시켜놓고 한번 피바람 한번 불려줘. 니들 수학 이렇게 가르칠까? 배운 이거 중학교 애들도 안 가르쳤는데 알더라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기까지인 거야. 보통은 이 방법을 써. 이 방법을 써. 아이쿠.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뭐가 돼? 이거지. 이 B는 얼마가 되니? 이게 돼버리지. 그러면 치환을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치환이 되잖아. 그치? 이걸 치환해 버리면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베타 플러스, 자, 2배가 돼 버리지. 마이너스는 지워지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배의 사인 알파니까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코사인 베타인데, 자, 베타는 A 빼기 B인데 얘는 절대값 써야 되겠지. 우함수니까. 이렇게 쓰면 증명 끝. 이런 걸 배우냐고? 이거 그냥 책보다 스스로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또 재미나게 하는 것도 있다? 아래 상자도 아니고 위 상자야. 자, 축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알아낼 수 있어서 유용해.
특히 삼각함수 배울 때 위상자 그림은 아주 개 유용한 내용이야. 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뭐가 돼? 길이가 1인 화살표를 그려봐. 얘를 A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의 사인 성분이 이게 뭐가 되니? 사인 A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B라는 크기를 갖는, 자, 요게 B야. B를 가지면 이 녀석의 높이 성분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되지? 사인 B란 말이야. 그치? 이때 여기에서 화살표를 쭉 직접 보냈을 때 이 녀석의 높이가 사인 A 더하기 사인 B네? 요걸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연장선을 보내면 얘는 뭐가 돼? B 빼기 A가 돼버리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요 각이 얼마가 되니? 2분의 B 빼기 A가 되겠지. 삼각형의 외곽은 다른 두 각의 합과 같은데 두 각이 같으니까 그거의 절반이 되는 거지. 외곽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럼 요 각은 얼마가 되니?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네. 그러면 이 녀석의 요 성분을 한번 봐봐. 요 성분은 얼마가 되지? 1이라는 녀석의 크기의 코사인 얼마? 2분의 B 빼기 A란 말이야. 그럼 이 노란 화살표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지? 2배의 코사인 얼마? 2분의 B 빼기 A인데 A 빼기 B 써도 상관없어. 우함수니까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자, 사인 A 더하기 사인 B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높이 성분이네. 그래서 뭐와 같아? 얘는 2배의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또는 B 빼기 A 곱하기 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같은 결과야. 근데 또 재미난 게 여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니? 코사인이 있거든.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뭐야? 이거의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 두 개 공식을 외울 수가 있어. 그치? 써 있잖아, 학원 입구에.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면 나중에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갖는 거야. 수학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 응? 이 정도는 기본.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양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아. 근데 왜 원칙에 충실하라고 하냐면 서울서 제법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수학을 다 변칙으로 풀어.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근데 어떤 거 보면 말도 안 돼. 그분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학생들한테는 먹혀. 왜? 그런 스타일 문제는 그렇게 풀면 답이 나와. 근데 원칙으로 들어가면 이 선생님은 그 원칙은 몰라. 수학 전공이 아니고 공학 전공이었어. 그래갖고 수학 잘 가르쳐갖고 고등학교 수학은 학생들이 많은데 기본을 몰라. 지금 홍성대 씨가 전에 정석 50주년이라는 주제를 갖고 TV 뉴스에 나와갖고 한마디 하셨어. 뭐라고? 우리나라 수학은 다 망쳤다. 왜?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다 변칙으로만 푼다. 실제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지. 9월달, 10월달 가면 서울에 이런 선생님들이 나타나. 7, 8등급을 3, 4등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찍기 선생이야. 수학을 찍는 법. 야, 세상에 3년 동안 안 된 수학을 어떻게 두세 달 동안 하겠니? 그래갖고 찍기 비법을 가르쳤는데 요체는 그렇더라. 나도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대입법이야. 그래서 대입법인데 진짜 간단해. 우리 보통 대입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뭐 1번부터 차례대로 넣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랜덤하게 넣는단 말이야. 규칙성이 없어. 이 사람은 일관되게 3번을 넣어. 근데 수학의 문제 구성의 특성상 답이 오름차순이야. 그러니까 3번을 넣고 크다 작다를 비교해. 그 확률이 얼마로 줄지?
한 번 하고 오지 선다가 하나도 모르는 애한테는 50%로 확률이 주는 거야. 3번 나와서 재수 좋으면 맞는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그럼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50%야. 내려갈 확률은 7, 8등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 그래서 대박인 거지. 근데 애들이 미워져. 수학 시간에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어. 대입해서 어떻게 대입하고 이것만 가르쳐. 2달, 3달 동안.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3, 4등급이 된대. 수학을 모르는데 3, 4등급이 나와. 이런 세계가 공정한 세계야? 모든 수학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야 돼. 국가가 채점하기 어려워도. 그러면 과학고 학생들이 개 유리한 시대가 오지. 일반 학교 애들은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해갖고 안 돼. 응? 자, 나는 그 선생님 딱 그냥 얘기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 살짝 봤거든. 친한 이제 아예 그냥 안면 없는 분이니까. 근데 신기해. 그러고도 저러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응? 그래서 선생님 선배는 진짜 잘 가르친 선배가 있거든. 막 날라다녀. 막 날라다니는데 그 사람의 학생 수를 보면 발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거야. 응? 이 사람도 옛날에 벌이 한참 좋을 때는 엄청 벌었지. 응? 아주 옛날에 한 달에 5천 벌고 막 이랬으니까. 응? 과외도 무지 많이 하는데 이 선생님한테 과외 받으려고 엄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고.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아. 은행에서 대출 받더라고. 잘 나갔었지.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거의 뭐 달 앞에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7, 8등급이 그렇게 많대. 응? 원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7, 8등급이 조금밖에 없어야 되는데 7, 8등급 무지 많더라고. 걔네들이 그 사람의 목매 갖고 한대요. 나는 그 비법 얘기 듣고 진짜 쓰러졌다. 3번 찍고 크다 작다 비교 아무거나 때려 넣자. 응? 근데 성의 있는 애들은 4번 5번도 한번 대입해 보겠지. 그럼 정답이 나오겠지. 응? 정답. 근데 대입법의 한계상 답이 안 나오는 때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이런 문제는 대입해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 어차피 7, 8등급이니까 1, 2등급 맞을 분들은 아니시죠 해갖고 간단하게 포기시키고 다른 걸 대입해. 그러니까 대입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분시켜주고 3번을 넣어줘. 기본 개념은 3번이야. 자, 너네 학교는 다 주관식이잖아. 나중에 객관식 시험 볼 기회가 있다면 안 풀리는데 그럼 3번 넣고 대입해서 한번 풀어봐봐. 응?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상당히 좋은 학교에 최저 등급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학교가 있어. 근데 수학 문제인데 내 실력 갖고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서 안 풀리네? 그럼 3번을 대입하고 크다 작다 하면 확률이 증가한다. 응? 그냥 막 대놓고 때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잖아. 그냥 대놓고 때리면 20%밖에 안 되는데 3번 넣어보면 확률이 50%로 줄게 되니까 7, 8등급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자, 다녀오세요. 화장실 갈 거. 화장실 간다며. 자, 그러면 요 녀석 어떻게 했는지 지난 시간 얘기 잘 기억해봐. 요 각도 변화가 D세타야. 요 거리를 얼이라고 했지? 호도법에서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얼 D세타. 그리고 요는 얼이 증가하는 부니까 D얼이 되겠지? 그래서 얼 D세타 D얼이니까 이 값은 얼 D얼 D세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꾸 익숙하게 익혀놓으셔야지 나중에 보여.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y 값은 얼마일까?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y에 대한 가중치를 줘야 된단 말이야. y에 대한 가중치를 주게 되면 얘는 요 높이가 얼마가 되지? 이게 얼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의 질량 중심점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자, YCM입니다. YCM은
전체 총 질량은 얼마가 되지? 시그마 곱하기 자 2분의 파이 라지 얼 제곱이 돼버리지. 그죠? 반원의 넓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인테그럴 y 곱하기 자 dm이 됐어. 자, 그럼 다시 써주면 시그마 파이 얼 제곱분의 2 곱하기 인테그럴. 자, 얘는 적분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단 말이야.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파이까지야. 얼은 0부터 라지 얼까지 시그마 곱하기 y 대신에 얼 사인 세타. 자, 다시 얼 d 세타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시그마 지워졌지. 파이 얼 제곱분의 2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 곱하기 0부터 라지얼까지 얼 제곱 d 얼이 돼 버렸대요. 이 값은 우리 어저께도 누누이에서 했지만 얘는 뭐야? 2지. 자, 얘는 뭐가 돼 버리지? 3분의 라지얼 제곱이 돼 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3파이분의 얼마? 4 라지얼이라는 값이 돼 버립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숙제 하나 줘볼까?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일요일까지 숙제 하나 줘보죠. 이 정도 어려운 문제는 학교에서 내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우리 첫 번째 했던 그 질량 막대인데 부분마다 질량이 다르지. 균일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호는 시험 문제 자주 보였어. 근데 요거는 실제 학교 선생님들도 가다 보면 물리학 전공에서도 요거 못 푸는 사람 되게 많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 이렇게 안 가르치고 얘를 이렇게 자르는 사다리꼴로 자르는 방법으로 많이 가르치거든. 사다리꼴 비슷하게 자르는 방법을 많이 가르치는데 별로야. 이게 가장 좋아. 같은 결과 주고 있는데 굳이 왜 어려운 걸 쓸까?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케이스별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 방법이 훨씬 쉬워. 자, 그러면 숙제를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얘 원뿔이 있다라고 할게. 원래는 거꾸로 그려놓는데 이렇게 계산해야 계산이 쉬워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는 반지름이 라지 얼이고요. 높이가 h예요. 여기를 원점으로 했을 때, 자,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지. 질량 중심이 어떤 높이에 있을까요? 답 알고 있지? 도현이 얼마야? 답은 4분의 3, 여기서는 4분의 3h거든. 4분의 3h인데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계속 봅시다. 입자기에 대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자계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다시 올림피아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네들 막 트레이닝 시켜서 천재를 만들어 줄 건데. 인증제? 안 보잖아. 대학 입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보잖아. 근데 실제로 올림피아드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 니네 14기 선배인데 준수라는 아이가 있어. 얘는 형도 가르치고 동생도 가르쳤는데 얘가 동생 아이거든. 얘는 너네 선배들 중에 진짜 드물게 KPHO 금상 출신이야. KPHO 금상인데 이 녀석이 서울대
면접을 보러 갔단 말이야. 서울대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원래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질문을 하거든. 시험 미리 다 사전 시험장에서 보고서는 시험지 수거하고 들어갈 때 시험지 다시 받아갖고 설명하는 형태인데 시험관이 그러더래. 딱 들어가자마자 야, 물을 금상이 이거를 못 풀어? 그 얘기는 뭐야? 벌써 학생에 대한 정보를 스캐닝했다는 거야. 물을 금상 받은 게 생기부에 나왔거든. 응? 그러니까 이걸 미리 스캔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거야. 요번에 우리 학교 오는 애 이제 되게 물리학과 교수들이 물리 선택했을 때 면접을 보니까 몇 명이나 있는지. 근데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들이 대부분 물리학 K일에 관여를 많이 해.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딱 하는데, 답지가 다 비었네? 다 틀렸네? 근데 수학까지도 완벽하게 다 틀렸대. 그래서 너 물을 금상이 너 이따구로 시험 봐갖고 에이 하고 욕을 뒤지게 먹었대. 한번 풀어볼래? 푼 거하고 똑같은데요. 야 다시 해봐봐. 에이씨 야야야 됐어 끝 하고 나왔다는 거야. 보통은 도와준단 말이야. 교수들이 정확히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물을 금상이라니까. 그냥 욕만 뒤지게 한 거야. 그때 걔 이제 포대돼 있던 상태였거든. 나와갖고 집에 오면서 엄청 울었대. 엄마가 전화가 왔어. 선생님이 전화해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했더니 얘기 다 하시면서 차에서 내내 울었대. 울면서 하는 말. 에이씨 난 대도 안 가. 난 서울대 쪽으로 오줌 싸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집에 갔는데 전화해갖고 야 괜찮아 시기야 너 아마 뽑을 거야. 그때만 해도 올림피아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 뽑을 거야. 야 선생님 하나도 대도 못했어요. 수학은? 수학도요. 그래 잘했어. 거의 다 그래 근데. 그러고서 서울대 합격해갖고 서울대 잘 졸업했지. 안 간대더니. 그 정도 이제 비중이 있을 땐 할만하지. 물리인증 시험도 그 정도 비중이 있으면 할만해. 할만한데 그래. 선생님 그 시험 처음 나왔을 때 그 시험 전문가용 4개 이상 합격하면 마스터 자격 주지. 마스터 자격 준다고 한번 친한 교수한테 이제 얘기를 해봐서 이거 좀 다시 공부해갖고 좀 해볼까 봐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 박사는 닥터라고 하지. 그 다음에 석사들은 마스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다음 학사는 백혈러. 근데 이미 마스터 갖고 있는데 왜 또 시험 봐서 마스터 하고 싶니? 그냥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야 하지 마. 그 마스터 자격증 걸어주면 멋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무도 못 봐. 응? 아무도 안 봐. 하지 마. 알고 봤더니 채점하기 귀찮아서 그랬더라고요. 시험 보는 사람이 없는데 시험지를 이것 때문에 따로 출력을 해야 되지. 그래갖고 그걸 또 채점을 해야 되지. 채점한 사람들한테 수당 나가잖아. 응? 그걸 아끼려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험 봐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과목당 60점인데. 자, 그러면 근데 시험 한 번마다 2개인가 3개, 2개인가까지밖에 못 봐. 자, 그러면 입자기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RCM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RCM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자, 뭐가 돼? I 벡터다라고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까요?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기로 하였다. 자, 그렇다면 dt분의 drcm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vcm이라고 해요.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네. 그쵸? 자, 이 값은 뭐가 되죠? n분의 1. m은 질량과 상관없이 전체 질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n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dt분의 dr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치? 아, 시그마 빼먹었다. 시그마로 해야 되는데. 아, 바보시기. 자, 얘는 뭐가 됩니까? dt분의 dr 벡터라고 하지. 이거는 얘가 적분기호수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재미난 거, 변수가 다른 적분에서 미분과 적분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적분부터 해도 되고 미분부터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지. 지금 이 쓴 배경이 적분을 이용해 쓴다면 이렇게 쓴 거야. dt분의 d 인테그럴 dr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얘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인테그럴 dt분의 dr 벡터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미분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인테그럴 dv가 돼버린단 말이야. v들을 합성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 적분할 때 순서를 바꾸어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 무슨 정리라고 하는데 물리학과 선생님들은 그 정리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무슨 정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 이건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그러고 쓴단 말이야. 이렇게 나타났대. 얘가 바로 뭐가 되지? 뭐가 되니? m을 빼먹었다. 그지? 여기 m 빼먹었어. 참. 에이, 노망이다. 선생님이 오늘 컨디션 되게 나빠서 그래. 오늘이 특강 마지막 날이거든. 중등부까지 다. 제가 지금 2주 동안 제대로 술도 못 먹고 만성 알코올 결핍증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삶의 원동력이 알코올인데 원동력을 못 받았잖아. 오늘 받으러 가시. 그렇지. 오늘 받으러 가야 돼. 오늘 받으러 가는데 분장님 와갖고 시간표 바꾸려고 시도를 해갖고 선생님이 화를 냈어. 오늘 아니면 먹을 시간이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 2주 동안 참았으면 진짜 많이 참은 거 아니니? 선생님 평균 하루에 소주를 2-3병씩 먹고 잤는데 지금 2주 동안 다 먹은 소주가 3병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4병? 그럼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돼? 하루에 반 끼도 못 먹고 산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영진이랑 같이 드세요. 누구하고? 영진이랑. 영진 술을 어떻게 해, 제가? 영진 막걸리 좋아. 영진 애들이 너한테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일부러 하는 거야. 뭐 하니까 참는다고? 너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를? 갑자기 똥이 나왔어? 모기? 지금 잼버리 대회가 난리래요. 모기까지 지랄 나가지고. 근데 걔네들 어떻게 텐트에서 자냐? 집에서 자도 어저께 중간에 깨갖고 에어컨 4번 켰다가 다시 껐는데. 켜놓으면 춥잖아. 근데 좀 있으면 또 끄면 또 덥잖아. 더웠다 추웠다 그래갖고 4번 깨갖고 이게 잔 건지 그냥 깨있던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냥 끄고 그냥 땀 흘리고 잘 걸. 자, 이렇게 나타났대요. 이 식을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 m을 이사가 보자. m을 이사가 보면 얘는 질량 중심의 속도, 일단 한번 다시 써줄게. 질량 중심에서의 속도라는 녀석은 이 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m분의 1 곱하기 시그마 mivi 라고 쓸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얘 이항시키면 얘는 뭐가 되지? MVCM. 이미 알고 있는 거 B야.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지? 운동량이란 말이야. 얘는 질량 중심이 보는 걔의 운동량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는 시그마 뭐가 돼? MIVI가 돼서 얘는 각각의 질점에 대한 운동량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특별히 PCM이라고 써줄게. CM은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점에 대한 운동량이란 뜻이야. 그래서 질량 중심점에 대한 운동량은 전체 입자들의 전체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F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관계를 한번 다시 확장해서 저식을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자, 저식도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자, 시간에 대해서 저식을 다시 미분해 보도록 하자. 얘는 dt분의 dpcm이야. dt분의 dpcm이라고 하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dt분의 dp는 뭐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바로 운동량, 자,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바로 힘이 된단 말이야. 자, 얘가 뭐가 된다라고 해? 전체 입자기에 작용한 외력의 합이야. 진짜 해볼까? 얘는 그럼 뭐가 되지? 전체 총질량 라지 m 곱하기 dt분의 d 뭐가 되니? vcm이 된 거지. dt분의 dvcm이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macm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또는 이 식 갖고 잘 자라게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자. 저 식 갖고 잘 자라게 변화시켜 봤대. 요거는 책에서 주로 추구하는 바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 저자들마다 추구하고 싶은 게 좀씩 쟁점이 달라서 dt분의 dvcm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얘는 뭐야? acm이란 말이야. 요 식을 변화시킬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m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시그마 mi 곱하기 dt분의 dvi가 돼버리지. 얘는 뭐야? 각 질점들에 대한 가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m분의 1 곱하기 시그마 miai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얘는 넘겨버리면 라지 m acm 이라는 것은 전체 입자계가 받는 알짜 힘이 돼 버리는데 이 값은 각각의 입자가 받는 힘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표현들이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한번 책으로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입자들로 이루어진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질량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두자. 두 개의 당구공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개로 시작해보자. 만약 당구공으로 정지에 있는 다른 당구공을 치면 두 당구공으로 이루어진 개가 충돌 후 앞쪽으로 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두 공이 모두 뒤로 가거나 둘 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은 계속 앞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당구공의 중앙에 있는 질량 중심은 충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앞쪽으로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를 확인해 보려면 두 점, 자, 이 점 두 공은 같으므로 항상 중간에 있다
자, 이 점을 응시하면서 당구대에서 몇 번 시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해. 질량 중심점은 어때? 두 녀석의 충돌 관계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야. 힘을 받기 전까지는. 자, 어디까지 봤니? 자, 스침 충돌이든 정면 충돌이든 어떤 그 중간의 것이든 충돌 후에도 질량 중심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전진한다. 질량 중심의 운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개의 질량 중심의 운동. 우선 질량이 같은 당구공 대신 서로 다른 질량을 갖는 n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계를 생각해 보자. 이때 각각의 입자에 대한 운동이 아니라 입자계 질량 중심의 운동을 살펴보자. 질량 중심은 단 하나의 점이지만 개의 총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갖는 단일 입자처럼 움직이므로 질량 중심의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이런 값들을 정의할 수 있다. 아래에서 증명하듯이 입자계의 질량 중심의 운동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자,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은 입자계에 작용한 알자 힘은 전체 입자계의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가속도이다. 이 식은 입자계의 질량 중심의 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한다. 자, 단일 입자의 운동에 대한 식 F 네트는 ma와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나 식 14에서 나타나는 다음 세 가지 물리대항에 주의를 하여 계산을 해야 된다. 전체 알자 힘은 개에 작용하는 모든 외부력의 합, 즉 알자 힘이다. 개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받는 내부력은 이 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력들의 합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외력들의 합이라고 하죠. 자, 라지 M은 개의 총 질량이다. 개가 움직일 때 질량이 개를 빠져나가거나 개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개를 닫힌 개라고 이야기한다. 자, ACM이라는 것은 질량 중심의 가속도이다. 식 14에서 다른 점의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성분들을 이용해서 비교해주면 X방향의 알자임은 입자계의 X방향의 가속도를 주고 Y방향의 알자힘은 입자계의 Y방향의 가속도를 주고 자, G방향의 알자힘은 입자계의 G방향의 가속도를 주게 된다라고 한다. 자, 한편 당구공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당구공의 운동을 살펴보자. 일단 당구공이 구르기 시작하면 어떤 외부력도 두 공으로 이루어진 개에 작용하지 않는다. 즉 F 네트는 0이 되어버리므로 식 14에서 입자계의 가속도가 0임을 알 수 있다.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이므로 질량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얘기지. 두 공이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은 서로 다른 공에 가해지는 내부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부력은 서로 상쇄되어 알자임 F 네트에 더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충돌하기 전에 전진하는 개의 질량 중심은 충돌 후에도 같은 방향으로 방향과 속력으로 전진하게 된다. 단단한 물체 식 9-14는 입자계뿐만이 아니라 그림 9-1p 야구방망이와 같은 단단한 물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식 9-14에서 라지엠의 야구방망이의 질량이고 F네트는 방망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한다. 자, 식 14에서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돼버리므로 다시 말해서 야구공의 질량 중심은 힘 FG를 받는 질량이 라지엠인 단위 입자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 그림이 좀 안 나와 있어. 다른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로 나와 있냐면 볼링핀 같은 거. 혹시 아령이라는 것, 그 아령은 모르겠다. 돌리는 아령 있는 거 알아? 곤봉. 여자 체조 선수들이 하는 곤봉. 본 적 있어? 요렇게 끄트머리 돼갖고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된 거. 이걸로 사람 때리면 되게 아프대요. 자, 헤라클레스인가? 아니다. 오리온이 이거 들고 있었잖아. 곤봉. 이거 갖고 사자 잡았잖아. 사자 잡으면 헤라클레스인가?
오리온은 뭐 잡았지? 어? 그건 페르세우스고. 종갈이. 종갈 잡았어? 불꽃이 물려. 오리온이? 종관이가 걔한테 물려서 죽여.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아니다. 오리온이 원래 사냥꾼이거든. 사냥꾼이고 큰 게 작은 개야. 근데 이 오리온이 누구 자식이더라? 얘도 제우스 자식이니? 오리온은 그거 아니야? 과자 이름? 그러니까 그 친절한 여자 신이랑 살아가다가 그 오빠가 빡쳐가지고 활 쏘고 있는 재밌더라. 아, 아폴로 동생? 그 뭐지? 아들 모식이랑 사귀다가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오빠가 점을 맞추려는데 아, 선생님 기억났다. 그 여신이 사냥의 신이야. 사냥의 신이고 오빠가 아폴론가 그럴 거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인가? 아폴론가? 자, 근데 이 아폴로가 동생이 그렇게 사는 거를 싫어해갖고 사랑에 빠져갖고 살았거든. 그래갖고 어느 날 부심을 준 거야. 얘한테 떠나라고 했어, 남자애한테. 그래갖고 바다를 대가리를 내놓고 둥둥둥둥 떠가는 거를 동생을 자극했지. 너 저거 맞출 수 있니? 응? 아 맞다. 너가 저거 맞히면은 내가 뭐 만나고 하는 거 뭐 용납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얘가 진짜 써갖고 맞춰버렸지. 응? 그래갖고 돌아가셨지. 그 사람이 오리온 맞다. 근데 왜 큰 게 작은 게 왜 줬지? 그거는 강에다가 애를 담갔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베껴갔다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페르시아에서 나왔어. 페르시아 쪽에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목동들이 88개의 별자리를 정하고 그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꾸며서 처음 얘기했대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로 발전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리스 신화가 되게 웃긴 게 일부는 사실 얘기와 일부는 허구 얘기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이 곤봉이 있는데 이 곤봉을 던집니다. 던지면 얘들이 회전하면서 날아가죠. 아마 이런 그림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거야. 회전하면서 날아가는데 이 곤봉의 질량 중심점은 항상 포물선 운동을 하더란 얘기야. 오케이? 왜냐하면 전체 질량이 중력만을 받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되고 또 폭발하는 물체, 이거는 가끔가다 두 물체 또는 세 개 물체로 나누어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도 있어. 하이탑에도 나와 있어. 유사한 문제가 포탄 발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폭탄은 어디서 폭발시키지? 최고점에서 폭발시켜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하나는 임의 방향으로 다시 튕겨 올라가게 문제 구성해서 얘네들이 각각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케이? 하이탑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 한번 뒤적거리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하이탑도 운동량 보존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폭발하는 물체 그림 9-5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우이다. 불꽃 놀이용 폭죽이 포물선 경로를 따라 날아가다가 어느 곳에서 폭발하여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진다. 폭죽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그림의 포물선 경로를 따라 지면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폭탄이 터져도 폭탄 조각 중 누구 하나가 지면에 닿아서 운동을 멈추기 전까지는 이 전체 질량 중심의 운동 역시도 어때? 포물선 궤적을 따라 가게 됩니다. 제각각 움직이더라도 질량 중심점의 운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계속 보죠. 자, 폭발력은 처음에는 폭죽이고 나중에는 파편물이다. 자, 파편물의 내부력이다. 즉, 걔 안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폭죽의 폭발 여부에 관계없이 자, 개에 작용하는 R자 외부력 F네트는 개에 작용한 중력이다. 따라서 식 9-14에서 파편들이 날아가는 동안 질량 중심의 가속도 ACM은 G가 된다. 즉 폭발 후 파편들의 질량 중심은 폭죽이 폭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나갈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발레의 도약에 대해서 자, 그랑제떼라는 동작이라고 하던데, 자, 한번 보자. 발레리나가 그랑제떼 동작으로 무대를 가로지르며 뛰어오를 때, 자, 손을 들어올리고 두 발을 무대에서 떨어지자마자 수평 방향으로 다리를 쫙 뻗는데요. 자, 이때 이 동작으로 이 사람의 질량 중심은 몸통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때 질량 중심은 무대를 가로질러 포물선 경로를 정확히 따르지만 몸통에 대한 질량 중심의 상대적 움직임 때문에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뛰어오르는 곳에 비해서 몸과 머리통 높이가 낮아지게 된대. 따라서 몸통과 머리가 거의 수평의 경로를 따르게 돼. 머리 끝을 보니까 거의 평행하게 가지. 대신에 다리만 번쩍 들지. 그래갖고 마치 공중에 동동동 떠가는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춤출 때 아름다움을 공중 부양하듯이 가는 모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마치 발레리나가 떠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9-14의 증명. 이제 중요한 방정식인 9-14를 증명해보자. 우리 이미 다 했어요. 식 9-8에서 n개 입자들로 이루어진 개의 벡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M all CM은 M1 all 1 더하기 M2 all 2 더하기 M3 all 3 더하기 똔똔똔 MN all N이고, 여기서 라지 M은 개의 총 질량이다. all CM은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이고, 식 9-16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을 얻게 된다. 자, MVCM은 M1 V1 더하기 M2 V2 더하기 M3 V3 더하기 똔똔똔 MNVN이라고 한다. 여기서 VI는 i번째 입자의 속도이고 VCM은 질량 중심의 속도라고 한다. 식 17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된다. 또 힘에 관한 식이 된 거지. 가속도 관한 식이야. MACM은 M1A1 더하기 M2A2 더하기 M3A3 더하기 똔똔똔 MNAN. 이걸 우리는 시그마 기호로 묶어서 설명했어. 그죠? 다른 책들은 거의 다 시그마로 묶어왔는데 이 책은 그냥 펼쳐놨어요. 자, 여기에서 AI는 DT분의 DVI가 되고 i번째 입자의 가속도이다. ACM은 DT분의 DVCM이고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이다. 결국 질량 중심은 기하학적인 점일 뿐이지만 실제 입자처럼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갖게 되고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MIAI의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 FT는 다음과 같다. 자, 라지 M, A, C, M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똔똔똔 FM. 즉, 자, 얘는 R자 힘이 되겠지. 라지 F 네트라고 한다. 네트는 R자라는 뜻입니다. 식 19의 우변에 있는 힘 중에 개의 입자들이 다른 입자에 가해진 내부력과 개의 외부에서 입자계에 작용하는 외부력이 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른다면 내부력은 작용 반작용을 이루어 식 19의 오른쪽에 나타난 합으로 서로 상쇄된다. 남은 것들은 작용하는 모든 외부력의 벡터 합이므로, 자, 식 9-1을 증명하려는 식 14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아무것도 없이 설명되어 있죠. 얘 원래 설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책이 다 없어졌어. 다 있던 내용들인데, 자, 똔똔똔똔 엄청날 거야, 그치? 이때 이 M1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면 M1이 받는 힘은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2가 1에게 힘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3가 1에게 힘을 주죠. 자, 똔똔똔 FN이라는 녀석이 1에게 힘을 미치겠죠. 맞아? 그리고 M1이 받는 외부에 힘이 있어.
입자계에서는 다른 녀석의 힘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 물체들은 이게 중력이 됐든 전기력이 됐든 어떤 상호작용력을 받게 돼.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2라는 녀석은 자 원이 2에게 주는 힘. 자 원이 3가 2에게 주는 힘 더하기 똔똔똔. 자 얘는 임의의 n번째 i가 2에게 주는 힘 더하기 F2 네트가 되는 거지. 자 F3도 마찬가지야. F3라는 녀석 살펴보면은 얘는 자 원이 3에게 작용하는 힘 2가 3에게 작용하는 힘 똔똔똔 Fn이라는 녀석이 3에게 작용하는 힘 더하기 F3 네트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 거지. 똔똔똔똔. Fn이 받는 힘을 살펴보면 얘는 F1이 n에게 주는 힘 더하기 F2가 n에게 주는 힘 더 똔똔똔똔 아이고 라지엔 썼는데 자 n-1번째가 n번째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n번째 i의 r자 힘이 되겠지. 이때 우리가 합력을 구하는 거야. 전체 합력을 구하면 얘는 뭐가 되지? 자 시그마 fi가 돼버린데 이게 바로 뭐가 돼? 자 요게 돼버렸다라고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 나타난 힘들을 다 살펴보면 자 얘는 작용 반작용으로 없어지지요. 자 그 다음에 3원도 작용 반작용 없어져요. 작용 반작용 없어져요. 여기 앞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힘이 없어지더라. 그럼 내부력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체 입자계에 대한 R자임의 합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부력은 다 지네들끼리 없어져 버려서 자 얘는 어때? 외력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만 나왔고 설명이 없어.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 그림을 포함한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3 이야기 선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미 알고 있는 정의들이야. 다양한 선 운동량 어떻게 구하지? 숑 자 9-3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얘는 영어로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해. 자 선 운동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운동량 개념이야. 나중에 각 운동량이라는 걸 확장하기 위해 선 운동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선 운동량은 P라는 기호를 쓴대요. 안타깝게도 물리에 뜬금없는 문자 중에 하나야. P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 자, 이쪽에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면 얘 운동하는 정도를 다음과 같이 약속해서 쓰기로 하였다. P라고 하는 것은 MV라고 쓰기로 했대.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지.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돼서 얘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해. 요 얘기를 소에는 좀 희한하게 증명을 하세요. 소에는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상태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 어떤 한 물체가 있었어요. 얘는 속도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었대? VI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대. 힘이 작용해서 물체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됐다라는 얘기야. 힘이 작용해서 어떤 물체에 변화를 주게 됐다. 자, 이때 이 물체는 이 변화에 의해서 속도가 얼마가 됐지? VF라는 속도를 갖게 됐어. 이렇게 속도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걸렸다라고 하자.
그럼 일정한 힘에 의해서 물체는 무슨 운동하지? 가속도 운동을 했던 거야. 그렇다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식을 기억해야 되겠지.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는데 V라는 녀석은 VF는 VI 더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됐어요. 우리 3차원 확장한 등가속도식이 되겠지. 맞아? 3차원 확장한 등가속도식이야. 질량 M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따라서 MA 벡터 곱하기 델타 T가 돼. 얘는 F 곱하기 델타 T야. 힘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작용했더니 뭔가가 바뀌었어. 뭔가가 바뀌었지? 질량 곱하기 속도에 해당하는 이런 양이 바뀐 거야. 오케이? 이 양을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다는 거야? 운동량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한 게 이 정의로부터 기억하고 있지. 정의를 정의했던 게 우리 주로 썼던 일들이에요. 자, 이 선 운동량부터는 우리 일요일날 본 수업 때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요일날 본 수업 때 이 운동량 보존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로켓 방정식까지 끝내야 될 거거든. 요거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권 쪽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기하광학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다음 주에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해주시겠지? 하도 연태까지 룰을 잘 안 지키는 선생님이시라 진도를 기하광학 쪽 할지 전기자기 할지 이거는 다음 학기에 진행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한번 보고서는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 같이 나가냐고? 아니 두 선생님이 두 선생님이 나가셔. 한 선생님이 어떤 파트를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 연태까지는 광학 쪽 나가셨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모르겠어. 룰을 지킬지. 하신다고 했어? 기하광학 그럼 파동광